지난 시간에 여기서 떠났었는데요. 한번 여기에 있는 이 데리베이션 자체를 보면 원래는 이제 통계학에서 보면은요, 어떤 y라는 알파라는 벡터가 있고 y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알파가 뮤 알파라는 평균 벡터를 갖고 그 다음에 시그마 알파 알파라는 분산을 가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도 평균이 뮤 y고, 그 다음에 그거의 분산이 시그마 y y이고요. 공분산들이 있죠. 시그마 알파 y, 시그마 y 알파, 이건 공분산들이고요. 저렇게 그 알파라는 거하고 y라는 게 이렇게 두 개의 그 이별량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정규분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통계학자들이 풀어본 거예요. 알파를 y를 관측한 조건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죠. 이 조건부 기대값을 실제로 해보면 알파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은 역시 노멀이고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식이 평균 요거의 기대값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요거의 공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알파라는 게 y를 모르면 그냥 뮤 알파예요. 뮤 알파. 그죠? 근데 이제 얘를 알고 있거든요. 얘는 요런 특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하고 y가 요걸 통해서 지금 링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니까 얘하고 이제 달라지는데, 얘를 봤으니까 이제 요거만큼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봤더니 얘하고의 차이, 그리고 요거의 분산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코베런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저 식하고 이 식하고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시점에 t거든요. 그러니까 t 시점에는 t-1 시점과 다른 이야기가 뭔가 하면 yt를 봤다는 거거든요. t.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조건부 기대값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그 관측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이제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한 예측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게 예측 오차가 되는 거죠. 당연히 예측 오차입니다. 이게. 예측 오차가 있을 때 예측 오차가 전혀 없다. 퍼펙트하게 맞췄어요, 제가. 그러면 그냥 걔가 예측.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측 오차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조정한가 봤더니 내가 얘 예측을 할 때 얼마나 언서튼 했느냐,
하는 게 요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F는 이거의 분산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uncertainty, 그 다음에 요거 친구의 uncertainty가 고려가 돼서 이게 이제 이 게임이 크게 되면 좀 더 많은 리뷰전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에 대해서 이게 생기는 게 실은 요 모양하고 같아요. 적절하게 알파하고 y를 해석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y가 알파가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y는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우도함수를 만들 수 있는 조건부 예치 오차하고 그거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알고리즘 자체를 이제 칼만 필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후 추정을 한다. 오늘은 제가 최후 추정하지 않고 다른 추정 방법을 하나 가져왔는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도함수가 당연히 예치 오차하고 예치 오차의 공분산을 가지고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이자율과 관련된 이자율 그 모형과 관련된 여러분 노트에 앞에 있는 부분 있죠. 그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는 이제 가우스 코드로 되어 있어서 그냥 모양만 말씀드려보면 이 가우스 코드 같은 데는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슬롭이라는 커브를 만들겠다. 함수를 둘 중에 하나 부어가지고 됐죠. 이제 우리가 세 개의 팩터를 이야기할 때 이자율 기간 중에서 그 중에 하나 팩터가 이제 슬로우 팩터가 있었거든요. 그 슬로우 팩터를 계산할 때 슬로우 팩터는 램다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만기 파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램다라는 함수가 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기라는 게 벡터로 들어가면 이 함수는 이제 이 밸이라는 것을 리턴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마다 이제 문법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밸이라는 게 뭐가 같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은 우리가 그 앞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 괄호 안에 있는 민감도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벡터로 만기가 0.25, 0.5, 뭐 1.0, 2.0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함수의 모양은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쪽에 많이 로딩이 가고 장기 쪽에 로딩이 적게 가는 그런 함수라고 했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커버처 함수도 이제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드 자체를 뜯어본 게 이제 우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우도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도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제 이니셜 파라미터가 저 함수로 들어오면 맨 밑에 아까 봤던 그 우도 함수를 계산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Q, A G, 램다, 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뮤는 보니까 그 상수항 벡터 3개 벡터라서 7번째, 8번째, 9번째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벡터로. 램다는 10번째 파라미터로 추정할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3개는 A 행렬이다. A 행렬을 보면 여러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봤던 카노안 필터 알고리즘 페이지를 보면 알파 t t 마이너스 얘가 요거거든요. 알파 t t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 t라는 게 가만히 보면 여기서 t인데요. 항등 행렬 마이너스 a 행렬에다가 그 상수항 벡터한 그것이 여러분들 이 코드 전체 위에서 봤던 xt는 하고 이제 상태 벡터를 쓴 항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대로 지금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게 알파에 대한 예측은 t-1, t-1을 계산한 알파에다가 a 행렬을 곱하고 a 행렬은 이제 AR1을 따르는 그 세 개의 벡터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하나, 둘, 세 개가 주대각선에 있고 나머지는 0인 그 행렬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벡터의 VAR 형태가 여기서 지금 예측 방정식으로 나오고 그거에 이제 요거의 공분산이 얘와 그 다음에 먼저 계산했던 이게 이제 P, T-1, T-1인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 식에 붙어있던 여기 잡음이 있을 텐데 그거의 공분산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6개씩 중에서 지금 예측 방정식이 요 2개로 핸들리면 쉽게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 오차는 J번째 옵저베이션에서 그거에 대한 예측치, 요걸 사용해서 만든 예측치를 빼는 것이 예측입니다. 총선에 받은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의 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K라는 것을 보통 우리 이제 칼만 게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칼만 게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측 오차가 생기면 예측 오차의 적절한 텀으로 예측 오차의 적절한 텀으로 얘를 리바이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리바이즈 해주는 그 웨이트 요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는 칼만 게인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포캐스트 에러에다가 칼만 게인을 더해서 x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거의 공분을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x가 되고 얘가 다시 p가 돼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그럼 돌아갈 수가 있죠. 다 계산하면 이제 E하고 K를 어디가 스토어하고 있다가 여기는 이제 정리분포 밀도 함수에다가 포커스 에러와 그거의 분산을 넣어서 우도함수 값을 계산하고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쭉 더해가지고 얘를 미니마이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A나 Q나 G 뭐 이런 것들은 앞에 프로그램 초반에 보면 파라미터들을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얘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하면 디멘션이 지금 스테이트 벡터의 디멘션이 3by 1이거든요. 얘가 3이라는 숫자거든요. I 3은 항등 행렬 3이다 이거예요. 항등 행렬을 만들어 놓고 얘는 뭐냐면 하나, 둘, 세 개 숫자가 있는 파라미터거든요. 벡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등 행렬을 만들어 놓고 이 주대각선에다가 이 세 개를 이렇게 지원하는 뜻이에요. 이 함수. 안 그러면 여러분이 1,1에다가 이 첫 번째 거 넣고 2,2에다가 두 번째 거 넣고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함수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편해지게 되겠죠. 조금 전에 위에서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 걸 예를 본 것처럼 DIAGRV라는 이런 함수는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함수, 내장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상수 벡터에 해당되는 UP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닫아가지고 램다는 몇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공분산행렬인데, 공분산행렬, 그 관측 방정식에 있는 그 공분산행렬인데, 변수의 숫자만큼 이제 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제 이 상태분간 모형에서 항상 그 알파 0, 0가 있고, P 0, 0가 있어야 이니셜라이즈가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니셜라이즈 하는 트릭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뮤 P를 정의를 할 때, 그 앞에 식의 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뮤 P는 팩터 1, 2, 3의 장기 평균이다.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벡터가 어디서 출발하면 좋겠냐? 알파 0, 0, 0가. 우리 생각에는 장기적인 평균에 출발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추정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바뀌면서 나중에는 이제 얘가 모형의 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쪽에서 이제 컨버리트 할 테니까요. 그 값으로 이제 나중에 출발할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흔들리겠죠. 흔들리다가 갈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공분산행렬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그 여기서 정의한 요 Q라는 걸 이용을 하고 A라는 걸 형렬을 이용하고 좀 복잡한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어떤 공분산행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셋업이 비슷하면 뭐 이런 것들 다 컷앤페이스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밑에 코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벡터하고 그 다음에 관측되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렬이 이제 H였는데, H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여기서 NCI라는 게 number of 머추리티의 개수거든요. 개수만큼의 1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옆에다 붙이기를, 그다음 슬롭에 해당되는 거, 붙인 거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커버추에 해당되는 거 붙인 거,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제 그 식이 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봤던 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 벡터죠.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넣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벡터를 스테이트 벡터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를 넘겨서 얘하고 묶어놓고 보니까 이런 모양이 생긴 거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봤던 1 벡터 이거 이게 잘 돌아가면 조금 전에 봤던 프로그램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시험 삼아 돌려보면 돌려서 알파 중에서 첫 번째 거를 아까 그 찍어놓은 게 그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최종 파라미터가 추정이 되면 이제 이에 해당되는 것이 실제 텀스업트 데이터 특정 시점에서 이제 이런 값이잖아요. 근데 그 특정 시점에서의 이제 알파 t의 값이 있을 테니까 얘 추정된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산한 선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추적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따라가시고 장기의 만기인 경우는 좀 데비에이션이 좀 심하고요.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따라가요.
있으면 이 코드를 쉐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 보면 돼 있잖아요. 팩터 하나, 첫 번째 팩터 추정한 걸 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얘하고 10번째에 있는 만기에 있는 그 데이터하고 콜레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팩터는 이게 수준 변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사실죠. 두 번째 거는 슬롭이라고 했으니까 장기, 단기거든요. 장기의 단기를 슬롭이라고 해보면 이게 클로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가운데 만기 마이너스 이제 단기, 장기. 이게 이제 커버치인데 커버치라고 해보면 크게 나오게 되죠.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봤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였었죠. 얘가 추정이 된 거고 데이터가 콜레이션이 굉장히 큰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형을 추정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세 개 팩터의 AR1 개수거든요. 첫 번째 거는 0.96, 두 번째 거는 0.94, 세 번째 거는 0.75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크로스하게 이게 가깝잖아요. 퍼시스턴트. 원래 이자율이 거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뭐 대체로 아까 10번째가 램다에서 우리는 램다가 0.710 정도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표시가 지금 저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0.70이든 0.65든 가정을 하고요. 그냥 해도 실은 큰 무방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얘를 가정을 하면 쉬운 점이 이제 그냥 OLS 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OLS. 렐슨스계 거부를 추정할 때 특정한 시점에서 계산할 때 비선형 최소선형법을 갖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알면 선형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있었고요. 다음에는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덴시티도 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아까 그 식이 요 식에 들어가면 딱 되는 거거든요. IMV, PD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되어 있는 것은요. 저게 어떤 행렬이 역행렬이 계산되려고 하면 이게 파지티브 데피니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함수, 그러니까 그런 값이 들어와서 역행렬이 계산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위에 트랜스라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프로그램 할 때 트릭이 되는데 AR1 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항상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게 로짓 트랜스포메이션 그래 갖고요. 어떤 값이 B0에 1, 2, 3번이 들어오더라도 B1, 1, 2, 3이 나갈 텐데 B1, 1, 2, 3은 원래 거를 로지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로지스틱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항상 이게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 사이에 딱 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B하고 UB를 사용하면, 즉 마이너스 1과 1을 사용하면 그 사이에 항상 어떤 숫자가 튀어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B하고 MB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0과 1 사이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국채 발행 전략에 관한 이제 시뮬레이터 같은 걸 만들고 한다고 하면 프랙티컬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돌린 프로그램은 그냥 순식간에 컨버지를 하고 t 통계량도 근사하게 나왔는데, 그건 제가 컨버지한 값을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값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값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그 어떤 파라미터는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6%면 이제 0.06인데 0.06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y식의 끝에 가면 잡음이 있잖아요, 엡솔론. 그게 이제 굉장히 작은 숫자일 거라고 이게요. 그 작은 숫자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다 보면, 또는 분산을 계산하다 보면 스케일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눠주고 막 하는 게 뭐냐면, 변수를 그러니까 추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이라는 숫자를 넣는 거예요. 만이라는 숫자. 근데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1000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1000으로 나누라 그러면 만이 들어가서 나오는 숫자는 1000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제 10이 튀어나오는 거, 10이. 그리고 이제 우도 함수를 만들 때는 내가 10이라는 숫자를 끌고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우도 함수 안에서 계산이 잘 되고요. 근데 내가 실은 이제 이 뉴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이 함수에다 일러주기로는 나는 만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만이라는 숫자를 만 더하기 0.001, 만이라는 숫자 마이너스 0.001 이렇게 앞뒤로 변화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도 함수에.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숫자를 끌고 다닐 때 단위가 0.000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0.0001이라는 숫자를 0.001 증가시키고 감소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버벅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스케일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트릭이고요. 이런 디테일한 것을 보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갑니다. 아이디어는 분명하고 코드도 분명한데 안 돌아갑니다. 뉴메리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두 번째 팩터, 슬로우 팩터죠. 슬로우 팩터의 초기값.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뮤라는 이제 그 장기 값이 있었잖아요. 그 장기 값 중에서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슬로우의 그 장기 평균 값을 적절하게 주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쓰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정부에서 이걸 쓸 때도 잘 돌아가던 게 이제 데이터가 몇 포인트가 더 들어왔을 때 아니면 1년 후에 똑같이 돌려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술 지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디테일이 좀 있는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무딩이라는 것은 이제 거꾸로 이제 오면서 이걸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칼만 필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6개의 큰 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스무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파라미터가 컨버지를 하고 수렴을 했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서 계산한 알파 TT, 걔가 이제 전체 인포메이션을 다 써서 만든 마지막 시점에서의 알파에 관한 기대값이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알고리즘의 로직을요. 그래서 식은 좀 이렇게 허럽을 해 보이지만 요 세 개의 식을 반복적으로 캡T에서
일시점으로 거꾸로 내려오면서 저걸 쭉 계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컨버징 파라미터에서 그 필터를 한번 쭉 캡티까지 갔던 것을 중간중간에 필요한 아웃풋을 스토어한 다음에 캡티 시점에서 거꾸로 그것들을 이용해 가면서 요식을 계속 계산하면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샘플 전부, 그러니까 캡티의 샘플 정보를 전부 이용해서 계산한 어느 특정 시점 스몰 t에서의 알파에 관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스무딩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스무딩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계산한 값들을 스무더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예. 그리고 프리딕션도 이제 뭐 예측을 하면 항상 뭐 생각하는 게 이제 알파에 관한 것을 이렇게 VAR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저쪽 그 y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y에 관한 이제 그 미래값이 계산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상태 공간 모형을 이제 추정하는 방법은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세워서 돌리면 돌아가는구나 이제. 그리고 알파도 비주얼라이즈 시킬 수가 있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t-1에서 t를 예측한 거.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기대값을 계산한 거. 그래서 그 t에서 t를 한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필터드 벡터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필터링 한번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무더가 있고 이렇게 하다고 했는데 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추정하는 방식은 그렇게 추정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 프로블럼에서처럼 뭐 A 행렬도 나오고 뮤라는 뭐 필요하면 그 벡터도 나오고 개수 벡터요. 그 프로블럼을 이제 상태 공간 모형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로 쓰는 게 이제 실은 이제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프로블럼을. 그래서 많은 프로블럼들을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패드 모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제 P가 로그를 취한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FT가 드리프트가 있는 랜덤 워크이네요, 그죠? 랜덤 워크. 그 다음에 저기는 NT가 안정적인 AR1 과정이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FT라는 게 보통 이제 문헌에서 이제 펀더멘털 밸류다 또는 내재 가치다, 예, 적정 주가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재 가치는 스무드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가장 스무드한 게 지금 랜덤 워크이니까요. 그 FT-1의 개수가 1이라는 뜻이에요. 스무드하다는 뜻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fad라는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제 fad거든요. fad 또는 fashion, fad and fashion 이렇게 보통 그런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fad라는 게 이제 저렇게 이제 AR 과정을 따르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여러분 저거는 이제 인터셉트가 없으니까 장기적인 평균은 0인 거예요, 그죠? fad가 없으면 그냥 PT는 FT가 되는 거고요. 이제 fad가 이제 플러스 쪽에서 형성되느냐, 마이너스 쪽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언더, 오버, 프라이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F하고 N은 관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T라는 벡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걸 한번 써본 거예요.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알파 T는 상수 벡터 더하기 2x2 행렬 알파 t-1 더하기 vt, et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기에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과 메저먼트 이퀘이션 두 페어가 있는데 스테이트 이퀘이션과 메저먼트 이퀘이션을 쭉 풀었으면 위에 게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메저먼트 이퀘이션은 pt는 zt 알파 t고요. 알파 t는 2x1 벡터인데 ft가 있고 nt가 있는 2x1 벡터고요. zt는 보니까 1로 되어 있는 로 벡터고요. 그죠? 그래서 zt 알파 t 곱해주면 ft 더하기 nt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 맨 위에 있는 식이 리커버가 되는 거고요. 스테이트 이퀘이션에서 2x1이라고 했으니까 스테이트 벡터 알파 t가 ft 관점에서 읽어보면 ft는 베타 더하기 ft-1 더하기 vt 이렇게 읽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전에 그 기말 시험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저 위의 식을 주고 세 식을 주고 메저먼트 이퀘이션과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한번 적어 보세요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는 그 테러블한 엑서사이즈는 아니고요. 모형이 이제 복잡해지면 이제 좀 더 테러블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이게 더 심플한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디멘션도 작고요. 아까는 그 PT에 해당되는 것이 서로 다른 만기의 수익률의 YTM의 벡터였었는데 여기는 지금 주가면 주가 그 하나잖아요. 로그를 취한 주가 하나. 그러니까 차원이 훨씬 이제 심플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주식에 대입을 해서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페드가 지금 플러스 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보고 싶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모형을 돌리면 10중 8구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ET의 분산이 즉 표준 편차가 0에 가깝게 나옵니다. 0. 그 이야기는 뭔가요? 그냥 PT는 FT라는 거죠, 그죠? PT는 FT. 예, 랜덤하게 가까운 데이터. 그리고 그 칼만 필터를 할 때 여기에도 잡음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특이하게 거기에 잡음이 없는 케이스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서 그 PT에 관한 식 중에 잡음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공분산이 붙어 있었을 텐데 그 공분산에 해당되는 식이 없는 식이니까 그 프로그램을 재활용할 때는 그거에 해당되는 걸 지우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볼브가 된 것은 위에서 define 안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PT식의 오차항이 있는 경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그거에 대한 공분산을 더해주는 것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DIAG RB 한 게 항등률을 먼저 1100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 읽어서 여기다 놓고 하나 이렇게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serious한 그 unobserved component 모델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애디티브한 모델이 되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를 취한 GDP가 YT라고 하면 YT는 일반적으로 추세가 있다. 그 다음에 가마 T는 계절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UT는 불규칙 잡음이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석을 하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에는 저 가마 T를 일정한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게 이제 SA 계열이 seasonally adjusted 된 계열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일종의 스무딩 하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이제 X12 regression 아리마 이런 모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아리마에 관한 것도 있고요. 리그레션, Y를 X로 회귀 분석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계절이 있으니까 계절을 쓴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처음 버전은 X11이었는데 X12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이 버전으로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그레션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 생산 지수 같은 거 월별로 만약 본다고 하면 특정 월에 예를 들어 열흘이나 휴일이 겹쳤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월에 생산이 나빴던 건 아닌데 그런 휴일 때문에 할리데이 이펙트 때문에 생산이 쫙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수는 낮게 나올 거예요.
근데 경기를 판단할 때는 경기가 꺾어졌나? 이렇게 그 달에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월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더미 처리를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럴 때 이제 리그레션의 컨셉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꾸 스무딩 하면서 이제 삐죽삐죽한 그 게마 T 포션을 이제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YT 로그를 취한 GDP를 계절 조정 안 된 데이터를 왼쪽에 놓고 그냥 모형화를 통해서 추정을 해서요. 게마 T가 추정이 되면 YT에서 게마 T를 뺀 것을 계절 조정 계열이다, 이렇게 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뮤 T, 베타 T, 게마 T, 이 부분은 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뮤 T는 스무드한 계열일 것이다. 그러니까 베타 T-1이라는 것을 rate of drift로 갖는 랜덤 워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로그를 취한 GDP 데이터의 확률 추세가 랜덤 워크일지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보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rate of drift가 보니까 다시 그 밑에 랜덤 워크를 또 따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rate of drift가 뭘 하는지를 역할을 잘 아시죠? 저 베타가 이제 파지티브로 큰 숫자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면 이게 내려가는 확률이 높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데이터들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데 빨리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데 늦게, 좀 상대적으로 이제 늦게 성장하기도 하니까 그 베타에 대한 타임 베리에이션을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저게 이제 나중에 그 뮤 T, 게마 T, U T가 다 언업저러브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파 T 벡터에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서 쌓을 거거든요. 그 쌓을 때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알파 T는 VAR1 형태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뮤 T는 베타 T 더하기 이렇게 못 쓰고 베타 T-1 이렇게 들어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마 T, 그러니까 그럼 시계열, 뭐죠? 그 계절성이라는 팩터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S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기 데이터라고 하면 S가 4입니다. 4. 그러면 서메이션 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서메이션을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게마 T 더하기 게마 T-1 더하기 T-2 더하기 T-3. 그러니까 4개의 숫자네요, 그죠? 4개의 숫자의 합이 뭐예요? WT. 오메가 T. 그러니까 계절성에서 어떤 데는 삐쭉 위로 튀어나온 데가 있고 밑으로 푹 꺼진 데가 있는데 얘들을 더하면 평균적으로 0이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가정이. 근데 확실히 0이 아니기 때문에 언서튼티가 있어갖고 시그마 W 제곱이 그 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제 그 우리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여행객 수에 대해서 누가 아마 논문을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행객 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코스피 예측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농담을 했는데, 우리 클래스에서 한번 했잖아요, 그 이야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는 이제 시즈널 아리마 모델을 돌린다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안정적인 것 같다. 근데 계절성은 확실히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했는데,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즈널 더미 변수를 만든 거예요. 1월 더미, 2월 더미, 3월 더미. 그러니까 더미 변수는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처음엔 다 0으로 0000000 있는 한 변수가 딱 만들어 놓고 1월에만, 예를 들어서 1월 더미면 1월에만 1, 다음에 1월에 또 1,
1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절 더미를 이제 11개를 넣은 거예요. 11개.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더미 변수, 계절 더미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빼내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그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계절성이라는 게 디터미니스틱한 거예요. 여기는 스타캐스틱한 거죠. 계절성이라는 게. 계절성이 패턴이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여행객 수가 계절성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삐죽삐죽 오다가 한번 툭 튄 거예요. 이렇게 툭 튀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예측을 하려고 이렇게 해봤더니 좀 이상하게 예측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툭 튀어나오면 이제 계절성 어느 계절인가가 잡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걔가 이제 그 개수가 보통 그러니까 계절 더미를 놓고 회귀 분석 오른쪽에 놓고 회귀 분석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개수가 계산될 텐데 우리가 OLS 같은 걸 돌려보면 어떤 이제 아웃라이어가 생기면 그 아웃라이어를 따라가잖아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그 회귀 개수가 이제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인플루언스 때문에 예측을 할 때 이제 이상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이제 이 개수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해보면 이제 거기서 뭐 푹 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률적인 계절성 모형을 만들어서 제거하고 나머지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필터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하고 하는 거 있는데 통계청이나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제가 한국에 95년에 처음 와서 이제 이 학교에 강단을 섰는데 그때 제가 한국은행 이제 조사국의 그 자문 교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다 이거 계절성을 조정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한국에 와서 봤더니 한국은 연구자가 임의로 조정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에세이 계열은 다 똑같은 숫자잖아요. 리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전에는 그게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제거하고 뭐 저렇게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갖고요. 이비스에도 뭐 그 계절성을 제거하는 그 함수가 하나 있는데 요거 옛날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는 애니멀이 서로 다른 경우에 예측치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그 설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예측치가 3.9% 나오고 3.7%가 나왔는데 다른 게 모델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 애당초에 그 원 계열 자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모형화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적절하게 알파 t를 정의를 하면 저기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페어 오브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디테일을 안 보더라도요. 이제 오른쪽에 그 에러 벡터를 보니까 여기 에타 t, 크사이 t, wt가 있는 거 보니까 각각 첫 번째 알파 t의 맨 첫 번째 거는 뮤 t가 해당되겠네요, 그죠? 뮤 t. 두 번째 거는 베타 t가 해당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거는 그 게마 t가 될 거고요. 근데 밑에는 보면 0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게. 왜냐하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지금 등호 왼쪽 오른쪽이 차원이 맞아야 될 거기 때문에 저 알파 t에는 그 세 개 외에 더 있다는 거잖아요. 네, 더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되어 있나 하면 이제 그 알파 t 벡터에는 저렇게 이제 밑에처럼 var 형태로 쓰기 위해서 원래는 게마 t가 있고 게마 t-1이 있고 t-2가 있고 쭉 있으면 var1이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레그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var1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계수 행렬을 저렇게 -1이 쭉 들어가는 걸 저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알파 t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것들은 뭐냐면 게마 t-1로 해석되는 거, 게마 t-2로 해석되는 거, 그것들을 쭉쭉쭉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마 t-1일 거잖아요. 근데 걔가 대마 t-1은 대마 t-1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마 t-1은 대마 t-1이고 더하기 0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대마 t-1, t-1 쭉 있을 테니까 걔를 다 더한 게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VR1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순간 이제 또 프레임워크 똑같거든요. 이번에는 Y식에 U가 오차항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아까 봤던 그런 프레임워크로 똑같이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에 제가 CPI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절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소비자 물가에는 뭐 신선식품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하니까 계절의 효과를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기 예시란 건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아까 여기 본 것처럼 로그를 취한 CPI가 그렇죠? 예. 로그를 취한 CPI가 YT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앞에 봤던 그 식을 이제 추정을 한 건데 여기에 지금 워낙 그 트렌드에 해당되는 아까 뮤티에 해당되는 부분이 워낙 도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뮤티하고 원래 계열 로그 CPI하고 이렇게 같이 플러스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베타. 그러니까 베타 T니까요. 그러니까 계절성을 제거를 하고 뮤티가 도미네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잡음이 붙어 있는 게 만약에 로그 CPI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 베타 T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CPI 인플레이션율이 되겠네요, 그죠? 네, CPI 인플레이션율이 될 텐데 그 CPI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rate of drift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가변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쭉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계절성 아까 게마 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지금 월별 자료이기 때문에 월의 그 계절성인데 계절성도 지금 모양이 가면서 앰플리파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상태 공간 모형은 감이 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제 y를 z라는 설명, 그러니까 저기서 z는 어떤 계수 행렬일 텐데 이 특정한 이제 모형, 저것을 이제 unobserved component 모형, 그러니까 UC 모형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모형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y가 데이터고 z가 설명 변수고 알파 t가 회귀 계수인데 그 회귀 계수가 타임 베어링 하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형을 이제 타임 베어링 파라미터 모형, TVF 모형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로도 응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좀 올려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한번 얘를 좀 추정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에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다운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로그 리얼 GDP 데이터가 있는데 걔를 2015년 Q1까지를 인샘플로 하고
나머지를 아웃 오브 샘플로 해서 랜덤워크 추세하고 AR1 사이클 모형으로 한번 해서 한번 뭔가 좀 해보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데모로 본 거는 이제 그게 가우스라는 그 랭귀지로 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대학원생들은 많이 쓰는 게 이제 매틀랩이라는 그 랭귀지하고,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그 랭귀지의 한 1000배쯤 더 광범위하고 비싼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매틀랩이. 예.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쓸 수 있고 나가면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겠죠, 그죠? 예. 매틀랩의 프리웨어 버전이 옥타브입니다. 옥타브.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이네어라는 것은 이제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엄청나게 큰 함수거든요. 이를테면 라이브러리인데 여러 개발자들이 모여갖고 이제 이런 상태 공간 모형 이것을 잘 추정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놓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다이네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이 모델을 제시를 하면, 그 다음에 매틀랩 인바이러먼트에서 다이네어를 구동을 시키면 다이네어가 매틀랩에 있는 여러 이제 함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그 여러분의 모델을 대신 추정해 주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틀랩과 다이네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본 그 언옵저버드 컴포넌트 모델을 추정하는 게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규명하는 작업보다는 훨씬 쉬운 작업입니다. 우리 학술제에서 했던,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우리가 봤던 패드 모델인데, 패드 모델을 GDP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제가 처음에 80개까지만 사용을 해서 모형을 추정을 했고요. 저 캡 T, 스몰 t니까 저게 이제 스무딩한 값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검은색 선이 실제 값이고요. 검은색 선이 로그를 취한. 그 다음에 이 회색 선이 스무딩한 값이 80개까지고요. 81부터 마지막 옵저버까지 90이거든요. 이 10개를 지금 아웃 오브 샘플로 제가 남겨놓고 있다가 예측을 한 건데 예측치에 이렇게 누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이렇게 뭐 건설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거죠. 예. 사이클은 이렇게 추정이 됐어요. 사이클은 추정이 돼서 뭔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참 불편한 게 얘는 스케일이 이렇게 큰데 얘는 스케일이 굉장히 작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10개는 이렇게 상관없는 예측치거든요. 이렇게 예측치. 여기까지가 히스토리컬한 거예요. 2015년 Q1까지가 히스토리컬한 거로 계산한, 스무딩에서 계산한 건데, 그러면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외환 위기 때고요, 글로벌 위기 때고요,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맞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측 목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제 모양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레이트 오브 드리프트에 해당되는 베타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 0에 가까워서 살짝만 올라가잖아. 살짝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쟤를 아마 예측치가 올라가도록 딱 붙이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타임 베어링 하는 베타를, 아까 봤던 레이트 오브 드리프트가 또 타임 베어링 하는 그 피처를 주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는 않겠냐. 뭐 그런 개수고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추정한 이제 파라미터들인데, 여기 보면 좀 읽는 방법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지언 추정법을 이용한 거거든요. 베이지언 추정법. 그러니까 일종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즉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추정 방법이고요. 베이지언 추정에서는
맨 오른쪽에 보면 두 컬럼이 있는데 prior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TDV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어가 그 이제 베타 분포를 한다. 그러니까 프라이어가 뭐냐면 아까 파이 1 개수, 그다음에 레이트 오브 드리프트에 해당되는 베타, 그 드리프트라는 파라미터가 지금 그건데, 그게 저기 보면 이제 프라이어 민이 0.7이 그 제가 생각하는 근처에 있는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아직 보기 전에. 그다음에 드리프트가 0.750이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저게 그 베타 분포를 하니까 베타 분포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돼 있어요. 저게요. 네. 그래서 제가 파이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베타 분포를 프라이어 분포로 뒀고, 레이트 오브 드리프트도 뭐 경제가 성장을 일반적 평균적으로 뭐 약간이라도 플러스일 테니까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 거고요. 근데 0.7과 0.75라는 프라이어 민에 대한 제 게스가 이제 100%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언서튼티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라는, 그러니까 샘플러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이지안 추정법에서 그런 샘플러로 유명한 방법이 보통 뭐 깁스 샘플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샘플러라는 게 MH 샘플러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MH 샘플러를 썼고요. 그 샘플러를 해서 내가 0.7, 0.75라고 생각했던 값이 나중에 뭐가 계산됐냐면 지금 0.71과 0.7493이 계산된 거거든요. 그리고 90% highest prior density interval이라는 것은 90%의 일종의 신뢰 구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신뢰 구간에 해당되는 베이즈 그 추정법에서 계산하는 일정한 방식의 인터벌인데요. 0.7134가 포스티리어로 민이고 추정된 민 값이고, 그게 아래 위 90%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가 0.605, 0.829 이렇게 계산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E의 TR, E의 사이클, 거기는 이제 마찬가지, 거기도 이제 표준 편차를 그거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주고, 그다음에 포스티어를 줬는데, 여기는 IMVG는 이제 인버스 게마 뭐 이런 어떤 분포, 통계학에서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보고 표준 편차를 인피니티를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티피컬한 방법인데요. 추정을 해보면 이제 얘가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얘가 요 사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0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0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있긴 거 추정이 됐고, 그 추정된 이 파라미터에서 이제 계산된 게 이제 그건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다이내와 같은 거 지금 쓸 수 있는 뭐 그런 커패시티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중에 또 한국은행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한국은행의 경제 예측하는 모형이 여러 세트가 있는데, 그 학기 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BOK DPM, BOK 다이내믹 프로젝션 모델이라는 게 그 IMF 모델을 따와서 한국 버전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처럼 다이네어와 매틀랩 이런 컴비네이션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한국은행에 가서 주사수로 그걸 하게 되면, 한국은행 거기 주사수 하셨던 분이 한국은행을 퇴사를 하고 우리 에리카 캠퍼스 경제학과의 교수님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다음 사수가 맡아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 또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그걸 맡아야 될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서.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핸들링 그래갖고요. 여기는 이제 매틀랩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BOK 데이터 q.xlx 파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엑셀 파일에 그 시트 1, 시트 2 이게 쭉 있잖아요. 보통 하면
그 sheet 1이라는 이름을 제가 바꾼 거예요. 뭐라고 바꿨냐면 statistic data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엑셀 파일에 그 탭 쉿에 들어가서 A2부터 D91까지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거거든요. A2부터 시작한 거 보니까 A1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A1, B1, C1 여기는 다 그 레이블이 붙어 있는 모양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읽는다는. 그래서 XLS read라는 함수를 그 매틀랩 함수를 써서 데이터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저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카멘트라는 거예요. 그 매틀랩에서 저 데이터 쿼터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게 여러분이 봤던 지난번에 그 데이터거든요. 그 리얼 GDP도 있고 컨스트럭션 데이터도 있고. 예. 그래서 95년 2, 4분기부터 17년 3, 4분기까지 해보니까 90개 옵저베이션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N은 90이라고 써준 거고요. 데이터의 모든 로를 보니까 콜론 이렇게 찍었네요. 그죠? 콜론, 커마, 원. 첫 번째 행이 RGDP다.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디파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분 잘하는 거 좀 읽어왔고요. 저기 YM1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로그를 취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보면 관측 방정식에 해당되는 그거거든요. 이쪽에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도 그거만 참조할 거니까요. 다이네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이네어의 레퍼런스 매뉴얼이고요. 207쪽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잘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어떻게 인스톨하나, 어디서 다운받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거 있죠. 뭐 이그샘플 같은 게 있어도 좋지. 이그샘플. 그래서 거기에 있고요. 매틀랩을 잘 설치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매틀랩은 1년에 2번 릴리스가 나옵니다.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매번 그 업데이트할 때마다 하루씩 걸려요. 어디서 이렇게 보통 우리 그냥 그 시쳇말로 쫑이 나서 다시 또 막 갈아엎고 막 이래 돼가지고요. 시작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 경로로 딱 가보면 여러분이 작업하는 파일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 트러블을 돌리기 위해서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꺾기 두 개 있는 게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롬프트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뭔가 실행하면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제가 어디엔가 gap model.mod 모델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저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 그 파일을 돌려라 라고 다이네어한테 매틀랩 안에서 타이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네어 gap model.mod를 실행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모델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YM1이 데이터고요. 로그를 취한 GDP고요. 아까 이제 읽어올 테니까. 그 다음에 트렌드라는 변수가 있을 거고, 사이클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VAR 해서 3개를 주고 세마이콜론으로 찍으면 그 다이네어는 저게 변수들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변수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VAR 엑사지너스 변수도 있네요. 그죠? 엑사지너스 변수는 트렌드에 붙어 있는 잡음항을 저는 이제 ETR로 부르려고 하는데, 예. 그거 이제 확률 오차항이 이제 ETR이고요. 그 다음 ECYC.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이콜론을 닫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는 파라미터는 드리프트라는 베타에 해당되는 게 있고,
파이 1이 있다. 요거거든요. 모델을 어떻게 짰나 보세요. 드리프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필요하면 뭐 저렇게 이제 했다고 치고요. 모델 그다음에 and 이렇게 되는데 리니어 모델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난 리니어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리니어 모델이 들어오면 이제 이 친구가 알아서 리니어라이즈를 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리니어 모델이니까 모델 리니어 세마이 콜론 하고 저 퍼센트 트렌드는 이제 카멘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 파트를 적는다 이겁니다. 트렌드는 트렌드 t-1 더하기 베타 더하기 엡실론 t 이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이클은 AR1이네요. 그죠? 사이클 AR1 그냥 모델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메저먼트 이퀘이션은 y가 관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M1이 로그를 취한 GDP였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100을 곱해서 트렌드하고 사이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00을 곱한 이유는 뭐 트렌드하고 사이클에 뭐 스케일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고요. 저거는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짙은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보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줄을 적은 다음에 end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디 노 체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거시경 제약을 할 때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을 짜잖아요. 소비자 효용 극대화 프로블럼, 뭐 기업의 프로블럼 풀고 뭐 이렇게 정부의 뭐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델들의 솔루션을 계산할 때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모델이 전부 이제 비선형이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들여와서 장기적인 성장률, 소비 성장률,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하고 고갑주의에서 리니어라이즈를 시켜버린 거예요. 모델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런 상황에 잘 적합하도록 이 다이내가 애당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냥 저렇게 트렌드는 트렌드 t-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쓰면 저거는 이제 불안정 시계열이잖아요. 트렌드가 저기서는. 그럼 당연히 YM1도 불안정 시계열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정 시계열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다이내어를 이제 속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더미로 스테디 스테이트 모델이라고 적고 세마이 콜론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주고 뭐 사이클 변수에 대해서 일정한 값들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고 end로 하고요. 그 대신에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을 체크해 보지 마라. 난 스테디 스테이트가 없는 관심이 없는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노란 블락을 만들어 주면 이제 건너뛰고 지나갑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안 해주면 이 프로그램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래요. shocks 그래갖고 VAR, ETR, VAR 사이클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를 이렇게 초기 값을 이렇게 지정하고 end로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내어가 이해하는 모델에 대한 모델이 하게 되는 그 문법인 거죠. 그 문법.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추정할 파라미터가 estimated parameters라고 써가지고 이제 여기에 아까 본 것처럼 파라미터를 이 값에서 초기 값으로 시작을 해봐라. 이거고요. 얘의 프라이어가 베타 분포를 한다. 베타 분포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밑에는 이게 0과 1 사이면 그 다음에 이게 초기 값, 이게 평균 값이고요. 얘가 표준 편차. 이렇게 해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estimated 파라미터에서 그 파라미터인 파이 1과 드리프트는 그렇게 정의했는데 엑서지너스한 변수인 ETR 그거는 이제 표준 편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인버스 게마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서 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남들이 하는 식으로 그냥 여러분도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핑크로 되어 있는 게, 퍼플로 되어 있는 게 var obs ym1 하면 ym1이라는 값이 그 관측 방정식의 왼쪽에 있는 그 변수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면 바로 estimation하고 쭉 가 있잖아요. 데이터 파일은 데이터는 저기 들어있고, 뭐 밑에 쭉쭉쭉쭉 있고, 뭐 한 것이 이제 이 모형을 돌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돌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아까처럼 뭐 A 행렬 정의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냥 모형식만 썼잖아요. 그죠? 식만.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세웁니다. 나머지. 그래서 이 프라이어를 줬다는 게 뭐냐면, 프라이어가 처음에 이렇게 프라이어를 인포를 준 거거든요. 여기 시작하고 평균형으로. 나 추정을 해봤더니 여기가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포스티리어 분포가. 에스티메이션 아웃풋이거든요. 트렌드, 사이클, 그다음 잔차항 이게 돼 있죠. 그다음에 예측치. 아까 봤던 플랫한 예측치가 좀 마지막 10개 예측치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데사이드. 사이클로 아까 쭉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공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렇게 아까처럼 재미없게 나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게 실은 리얼 GDP가 그 다이내믹스가 없는 그냥 랜덤워크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랜덤워크에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랜덤워크 데이터를 랜덤워크 플러스 사이클로 AR1 사이클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프로블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건설 투자 데이터를 봤는데 그 옆에 있던 국민계정에서 건설 투자는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엑셀에서 트렌드를 그려봐라 그러면 저 점선처럼 이렇게 찍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똑같은 위에 본 모델을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만 바꿔가지고 건설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이거를요. 그랬더니 트렌드가 찍혀 나온 게 주황색. 거의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얘도 랜덤 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밑에 보면 사이클이 좀 보일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트렌드가 똑같이 그냥 원래 데이터와 같은 모양이고요. 사이클이 뭐 있어 보이지만 별로 저거 하는데, 제가 데이터의 특성을 한번 보려고 D 로그의 R construction, 우리가 건설 투자 100을 곱해가지고 아리마 110를 추정해 본 거거든요. AR 개수도 비유의적이고요. 상수항도 비유의적이고요. 아까 봤을 때 드리프트라는 거 있잖아요. 드리프트가 0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뉴메리컬하게는 0이 아니지만 유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100을 곱한 데이터에 이 값이 0.24 정도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언어저블 컴포넌트 모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마 데이터 특성이 이렇게 랜덤하게 가까운, 그러니까 국민 계정에 있는 쿼터리 GDP 데이터나 컨섬션 데이터나 건설 투자 데이터나 개별적으로 보면 다 랜덤하게 가까운 데이터다. 여기 있는 데이터는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를 보려고요. 이 트렌드를 하나 만들고요. 랜덤워크로. 이렇게 AR1 개수가 0.9인 사이클 하나 만들어가지고 더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파란색을 이제 데이터라고 놓고 한번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고 올 때 컴퓨터를 켜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끝난 것 같죠? Smoothed variables. 네, 이거네요. 좀 더 제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트렌드하고 사이클을 스무딩한 값으로 지금 플러스를 해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딘가 들어있을 테니까 제가 얘를 그대로 이제 끄집어가지고 엑셀 파일에 가서 놓고 두 개를 같이 그려보면 이제 따라가는 값으로 계산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예측 값을 보면 얘도 지금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로는 잘 알 수가 없고요, 그죠? 프라이어 포스티어를 보면 제가 줬던 값에서 크게 안 벗어나 섰고요. 드리프트도 거의 근처에서 그냥 섰고 그 다음에 이런데 제가 지금 AR1 개수는 0.9라고 했거든요. 제가 처음 데이터에서 0.9면은 지금 중에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0.1.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트렌드에 해당되는 게 0.5, 1.0인데 크기가 바뀌어서 나오네요. 이쪽이 더 작게 나오네요. 훨씬 더 크게 쓴 건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그러니까 그 프라이어를 주는 것을 좀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특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웃풋들이 이런 데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이게. 실은 이제 요 안에 보면 이제 예측치도 들어가 있고요. SI도 들어가 있고 화면에 보면 그림들에 관한 문 정보들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도 굉장히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들 학회 활동하잖아요. 학교에서 경제학회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학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에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뭐 IMF 모형, 그 다음에 BOK 모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챌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